안녕하세요, 라뮤크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2탄 뚜둥 입문자용 데일리 풀 메이크업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왕초보 영상은 아주 기본적인 메이크업을 다루면서 초보자가 쉽게 사용하기 좋은 리퀴드 타입의 제품들로 구성하여 메이크업을 했었는데요. 이번 왕초보 2편은 파우더 타입의 제품들로 구성하고 어떻게 하면 쉽고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담아보았어요. 왕초보 1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누르고 보러 가시면 됩니다. 메이크업이 어려운 분들, 고급진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분들, 예쁜 메이크업을 쉽게 따라하고 싶은 분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먼저 수분 베이스를 사용해 얼굴에 전체적으로 펴발라줄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러면 피부 건조나 속당김이 빠르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베이스를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되게 막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도 피부 위가 막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웬만하면은 수분 베이스 위주로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대신 이런 베이스는 피부 위에 이런 잔여감이 남지 않도록 쏙쏙 흡수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윤기 돌고 쫀쫀한 그런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피부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오늘 로드샵 제품을 사용한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건데 저는 좀 쫀쫀하게 이렇게 촥 감기면서 밀착되는 파운데이션을 좋아해요. 특히나 이런 날씨에는. 이게 좀 쫀쫀하고 윤기 나는 그런 피부 표현이 되는 거라 괜찮더라고요. 다만 색상이 조금 살짝 회색빛이 도는 핑크빛이라서 그것만 제외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얇게 펴바르기 위해서 지금 이거 올리브영 촉촉 퍼프 물을 묻혀서 사용해줍니다. 건조한 파데나 픽서가 팍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은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저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지속력이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날 그럴 때 말고는 데일리로는 좀 더 쫀쫀한 그 느낌이 있어요. 크림 바르듯이 그런 제품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골고루 이렇게 얼굴 전체에 펴발라줍니다. 처음부터 많이 바를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소량씩 레이어링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얇게 펴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화장 초보이신 분들은 파운데이션 양 조절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덜어내면 여기 있는 걸 다 써야 될 것 같고 버리는 게 되게 아까웠거든요. 그런 두려움, 그걸 없애야 돼요. 이 파운데이션은 한 통을 다 쓰는 경우가 거의 많이 없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다른 제품 막 궁금해가지고 사가지고 하고 그런데 그때는 막 반 정도 남았는데도 막 버리면서 이렇게 조금 있는 거 아깝다고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 두껍게 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버리셔야 됩니다. 좀 양 조절 어려우신 분들은 퍼프를 꼭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브러쉬보다는 퍼프가 좋고 또 마른 퍼프보다는 이렇게 물먹인 퍼프를 사용해야 잉여의 그런 파운데이션들 피부 위에 딱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 하고 겉에 있는 것들을 싹 흡수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물 묻힌 퍼프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1차로 이렇게 얇게 펴발라준 다음에 좀 커버를 해주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덧발라서 두드려줍니다. 남아있는 부분들은 퍼프로 탁탁탁 닦아낸 다음에 두드려주고 싶은 부위 얇게 커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걸로 목에 이렇게 해주면 피부 메이크업은 완료가 돼요. 보면은 이렇게 쫀쫀한 그런 피부 표현이 됐죠? 약간 찰떡 같은 느낌? 그리고 물먹인 퍼프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수분감 있는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은 좀 크림류 같은 쫀쫀한 그런 파운데이션은 궁합이 잘 맞는데 파우더리에서 바르자마자 픽스되면서 좀 파우더리하게 이렇게 매트하게 바뀌는 그런 제형 있잖아요. 그런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면 얘가 도장 찍듯이 이렇게 펴발라지지 않아요. 파운데이션과 이 퍼프의 궁합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 뿌리부터 꼼꼼하게 집어 올려줍니다. 뷰러는 본인의 눈의 그 곡률에 맞는 걸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 고무가 텐션이 너무 짱짱한 것보다는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잘 찝혀지는 그런 고무로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훨씬 잘 찝혀요. 오늘은 좀 뮤트한 그런 브라운 계열의 제품들을 사용해서 분위기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요
음영 섀도우도 살짝 차분하면서 여린 느낌의 그런 베이지 브라운 색상을 사용할게요. 눈두덩에 넓게 한번 발라주고, 데일리로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면 이 아이홀 있죠? 이 아이홀 경계선이 부드럽게 번지는 느낌, 이 정도까지만 칠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눈 앞머리 요 앞까지 넘어가도록 칠해줄게요. 쉐이더랑 비슷한 그런 느낌의 색상이라서 앞쪽에 음영을 살짝 넣듯이 해주면 가볍게 눈화장을 표현할 수 있어요. 확실히 지금 보면은 앞쪽 눈꺼풀에 넘어가지 않게 칠한 부분과 넘어가게 칠한 걸 보면 훨씬 이쪽이 그윽한 느낌이 들죠. 이목구비도 더 또렷한 느낌이 들거든요.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넓게 깔아줄게요. 꼬리 부분 살짝 올려서 타이트하게 올라가게 이렇게 섀도우를 칠해준 다음에 약간 밀키한 애쉬 브라운색을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 위주로 칠해줍니다. 부드럽게 스미는 느낌으로 약간의 분위기를 더한다는 느낌으로 칠해주면 돼요. 너무 진하지 않게. 누르는 느낌으로, 두드리는 느낌으로 발라주면 고르게 발색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짙은 섀도우를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블렌딩 브러쉬를 사용해서 경계를 블렌딩을 해줘야 돼요. 언더 아래에도 음영감을 살짝 넣어줄게요. 끝쪽 위주로. 앞쪽에는 속눈썹 라인에, 뿌리 라인에 살짝 가늘게. 눈이 훨씬 더 깊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아래 위로 트여 보이면서 뒤로 길어 보이는 그런 형태의 눈이 완성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칠해줍니다. 이렇게 윤곽을 살린 아이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아이라인 그려볼게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릴 때는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워주는 게 중요해요. 뿌리에 집중되게 묻도록 이렇게 발라줍니다. 초보일 때는 이 속눈썹 뿌리 라인만 깔끔하게 채워줘도 화장을 잘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속눈썹 뿌리를 다 채워줬다면 이 윗면 있죠? 이 속눈썹 뿌리 채운 윗면, 여기가 지금 되게 지그재그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일자로 깔끔하게. 나는 좀 눈 모양을 교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눈 모양에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 있죠? 경사가 갑자기 있는 부분이나 양쪽이 좀 짝짝이 눈이라서 이쪽 눈은 더 크고 이쪽 눈은 더 작고 막 이런 눈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큰 눈은 라인을 좀 더 얇게 그리고 작은 눈은 라인을 좀 넓게 그려서 이 비율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눈 모양이 약간 아몬드형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리면 이렇게 약간 눈이 세모 모양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앞쪽을 이렇게 채워주는 걸 좋아하고 이 라인에 이어지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가게끔 둥근 돔 형태가 되게 저는 그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눈도 훨씬 시원해 보이고 제가 원하는 그런 눈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앞머리도 저는 좀 이렇게 빼줘서 샤프하게 이어지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 아이라이너가 진짜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지속력이 완전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기본형으로 그려준 다음에 꼬리 라인 있죠? 이 꼬리랑 위치를 보면서 내가 어디에다가 요거를 그려야 될지 내려야 되는 부위를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손톱으로 뭔가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이 위에다가 칠해주면은 짝짝이 되는 거를 많이 방지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눈 모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눈 모양으로 바꾸고 싶은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아이라인을 여기까지 그려준 다음에 이제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데일리로 사용하는 속눈썹은 숱이 적당하고 자연스러운 굵기의 그런 속눈썹을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속눈썹을 사용할 때는 대가 좀 얇고 가벼운 그런 제품을 사용해야 하루 종일 이렇게 붙이고 있어도 눈꺼풀이 무겁지 않고요. 절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자연스럽게 코팅해줄게요. 뿌리 위주로
그냥 원래 내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칠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칠해줄게요. 이렇게 한쪽 칠해주고 반대쪽 뿌리는 꾹꾹꾹 눌러서 이렇게 해주고 끝을 그냥 살살 살짝 선명해지는 정도로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세워서 빗어주면 속눈썹을 조금 더 총총해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숱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많으면 좀 풍성하고 글래머한 느낌이 드는데 가늘고 총총한 느낌으로 이렇게 숑숑숑숑 있으면 굉장히 청순한 느낌이 든답니다. 톤다운 로즈빛 섀도우를 사용해서 애교살 앞머리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애교살 앞머리에 발라주는 이유는 밝게 시작하는 부분이 앞쪽으로 당겨져 있으면 눈이 훨씬 길어 보이고 트여 보이거든요. 이쪽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이랑 비교해보면은 이게 시작되는 점이 더 앞으로 이렇게 당겨져 보여서 훨씬 눈이 길어 보이죠? 아이라인을 앞꼬리까지 빼어놨잖아요. 그 아래서부터 이렇게 너무 밝은 컬러를 사용하기보다는 약간 뉴트럴 톤으로 사용해주면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반대편도 요 주변에 경계를 좀 더 깔끔하게 다듬어 볼게요. 아까 사용했던 그런 브라운색 섀도우를 사용해서 요 앞머리 살짝 주름을 잡아주는 정도로 그려주고 애교살을 전체적으로 다 그려주기보다는 이렇게 앞머리 이 부분만 살짝 잡아줘도 눈이 훨씬 좀 더 크게 앞에서부터 트여 보이죠. 꼬리에도 살짝 한 번 더 칠해서 깊은 음영을 주고 원래 약간 애교살 만드는 거 이렇게 여기 뒤에까지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칠해주면은 데일리로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앞부분에만 살짝 해주면 돼요. 뒤까지 해주면은 확실히 눈이 훨씬 더 뒤쪽으로 가면서 넓어지고 확 트여 보이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앞부분에만 해도 앞부분이 확 모아져 보이면서 시원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이 꼬리 쪽도 블렌딩을 좀 해줄게요. 이제 눈썹을 그려볼게요. 빗어서 이 주변에 있는 파운데이션 뭉친 거, 눈썹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을 털어내줍니다. 평소에 그리는 눈썹은 자신의 얼굴형에 맞는 그런 눈썹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눈썹을 얼굴형에 맞게 그리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거는 요 대칭, 그리고 어떤 아이브로우 색상을 사용하는지, 머리 색상과 잘 맞거나 아니면 오늘 사용한 색조 색상과 잘 맞거나. 처음에는 눈썹 그리는 게 자신이 없다면 어려운 눈썹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눈썹 모양을 따라서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대신에 또 이제 눈썹을 잘 밀어야겠죠. 다듬어야 되는데 메이크업 샵이나 브로우바 같은데 그런 데 가서 한번 받아오는 것도 좋죠. 이 앞머리보다는 살짝 앞쪽으로 오게끔 그리는 게 좋고요. 뒤도 이 눈꼬리 있죠? 이 눈꼬리보다도 길게 그리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는 살살살 그냥 음영을 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살살 그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앞보다는 뒷부분이 진한 게 자연스러운데 개성에 따라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진하게 그리는 것도 되게 섹시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취향에 맞춰서 하는 게 좋아요. 뭉치면서 발리는 그런 펜슬보다는 그냥 색연필이 고르게 잘 칠해진다는 정도로 그려지는 그런 펜슬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초보자분들은 이거 블렌딩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냥 적당히 블렌딩을 굳이 안 해도 될 정도의 그런 하드한 펜슬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대칭을 맞춰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앞머리가 지금 제 원래 있는 앞머리보다는 이쪽이 내려가 있죠. 내려간 거에 맞춰서 시작점을 잡고 칠해주는 거예요. 위에 선도 있죠? 여기도 맞춰서 해주는 게 좋아요. 이 모양을 따라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 약간 울퉁불퉁한 거 있죠? 이런 거는 이렇게 여기만 살짝 채워줘도 모양이 잡히거든요. 모양을 잡으면서 그려줄게요. 앞쪽도 이 펜슬 되게 좋다. 근데 이게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발색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딱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주면 좀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눈썹이 완성됐죠? 지난번 왕초보 메이크업에는 대부분의 제품들 액체류를 사용을 해서 블렌딩도 훨씬 쉽게 되고 뭔가 이렇게 양 조절도 쉽게 잘 될 수 있는 걸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우더형의 이런 쉐이더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단 쉐이더의 색상, 밝기, 톤에 따라서 양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냥 두고 칠하면 안 됩니다. 털어내야 돼요. 이렇게 싹 털어내고 가볍게 살짝 묻어있는 형태로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앞쪽에서부터 바르면 안 돼요. 여기가 진해지고 점점점 여기 밝아지는데, 여기가 진해지면은 파운데이션 또 덮어야 되고 화장도 더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구레나루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장 어두워야 되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양을 많이 털어내서 진하게 발색이 많이 안 돼요. 초보이신 분들은 옅은 색을 여러 번 레이어링 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안전하게 쉐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것만 해도 여기가 살짝 그림자가 졌거든요. 다시 묻혀서 그 위에 레이어링을 해줍니다. 여기를 다 깎아버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안 되고요. 이 선을 중심으로 위쪽 아래쪽을 나눠서 이렇게 같이 동시에 쓸어준다고 생각하고서 발라주면 돼요. 이거를 만약에 문지른다, 이렇게 사선으로 한다 하면은 여기 턱 밑에 여기를 오히려 더 발라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쉐이더를 바르면은 이게 모공 사이에 검은 게 껴서 되게 지저분하고 뭔가 이렇게 블랙헤드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우더가 그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는 진짜 위에서 발라주셔야 돼요. 블렌딩도 잘 해주셔야 되고, 모공이 좀 있거나 끼임이 좀 잘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액체형이나 아니면 크림 타입 컨실러 제형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광대로 이어지는 부분 있죠? 이 볼 쪽으로는 여기서부터 점차점차 안쪽으로 넘어가면 돼요. 일단은 이 옆면을 좀 깎아서 얼굴을 갸름해 보이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광대가 좀 있다 하는 분들은 광대에서 가장 솟은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좀 약간 여기 볼살이 좀 처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 처진 부위에서 그 위쪽으로 당겨서 그림자를 넣어주시면 타이트하게 올라가 보여서 리프팅 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파운데이션이 밀리지 않게 두드리면서 발라주는 게 좋고요. 이게 밀리지 않으려면은 브러쉬 모가 굉장히 부드러워야 돼요. 브러쉬 모가 두껍거나 아니면 억세거나 그러면 밀리거나 이 붓자국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최대한 좀 가볍게 이 색을 내 피부 위에 얹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위쪽 부분이 좀 들어가 보이죠? 그림자가 생겨서. 그리고 여기 턱 라인도 좀 이렇게 발라줘서 뾰족하게 이렇게 지금 생겼잖아요. 여기서 이제 털어낸 브러쉬로 이 경계를 살살살살 털어줍니다. 이쪽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그 다음에 코 쉐이딩도 해줄게요. 포인트 점을 일단 찍어놓고 콧대를 세우고 싶은 부분, 그 부분에 포인트 점을 찍고 이 점들을 이어주면서 코 쉐이딩을 해주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콧망울 감싸는 거, 콧망울 위편, 콧볼이랑 이어지는 이 부분을 좀 좁아 보이게 이 코벽에 포인트를 줍니다. 이거를 이제 이어주는 거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어서 이렇게 펴발라준 다음에 조금 포인트를 줘야 되는 부분 한 번씩 더 바르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아래 이렇게 눌러주는 거를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그럼 진짜 코뼈가 이렇게 확 살거든요. 콧망울을 아래쪽을 좀 위쪽으로 감싸서 이렇게 감싸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넣어주면 지금 이렇게 일자로 빠진 것보다는 여기 위에 중간에 살짝 여기를 깊게 넣어주는 것만으로 이쪽 코가 더 이렇게 슝 올라가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여기 콧볼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주면 훨씬 콧볼이 슝 하고 작아집니다. 자기 코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코 쉐이딩까지 완성이 됐고요. 블러셔를 칠하기에 앞서서 톤 다운된 호박색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해서 요즘에 이 노란 색깔, 요 노란 색깔 립스틱이 있어요. 이게 원래 색을 좀 더 약간 오렌지하게, 웜하게 바꿔주는 그런 립스틱인데 원래색 살구빛이 있는 그런 음영 컬러의 섀도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핑크빛이 도는 약간 복숭아색이에요. 이제 여기다가 이 노란색이 있는 부분에 얘를 바르면 좀 더 단풍스럽게 바뀌죠. 이 색을 바르면 색상이 좀 더 되게 수채화스럽게 바뀌어요. 옐로우색 립스틱을 얼굴에 먼저 소량 발라줄게요.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되고 톡톡톡톡 색을 입혀주는 정도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약간 색상이 살짝 번지듯이 입혀진 다음에 이거는 밀키한 음영 색상인데 이렇게 위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분위기 있는 그런 가을스러운 단풍 색상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뭘 칠해도 약간 핑크빛이 돈다거나 코랄빛이나 좀 그런 색상이 뭔가 볼에 발랐을 때 차이가 많이 없다, 보이는 색과 다르게, 그럴 때는 이렇게 믹스를 해서 사용해주면 효과를 더 누릴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는 여기다가 살짝 복숭아빛을 추가해서 생기를 조금만 더 줄게요. 하고 이렇게 펀치듯이 볼터치랑 이 쉐이딩의 그런 색상이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을 느낌이면서 생기까지 주는 그런 블러셔를 해줬어요. 색상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요. 아까 여기 눈 밑에 살짝 발랐던 섀도우인데 이게 펄감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포인트 될 부분에만 살짝 포인트로 칠해줄게요. 살짝 톤 다운된 샴페인 핑크 컬러라서 얹었을 때 구릿빛의 그런 광이 나요. 하얗게 뜨는 느낌이 아니라 분위기가 있어서 광 자체로 이 피부랑 어우러져서, 그리고 하이라이터 칠할 때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 꼭지점 부분에만 살살살살 칠해줘도 굉장히 포인트가 됩니다. 블러셔 경계선에만 살살살 누르듯이 펄감만 살짝 주고 립이 남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매트한 립 두 가지를 섞어서 바를 건데요. 외곽에 이렇게 차분한 코랄 베이지 색상을 바르고요. 톤 다운된 당근 색상. 입술에 전체적으로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줄게요. 섀도우 브러쉬를 사용해줘야 좀 더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표현이 되거든요. 섀도우 브러쉬를 사용해 블렌딩을 해줄게요. 꼬리 쪽은 좀 연하게 발라주면 오버립으로 그려도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입꼬리는 그라데이션 되게 좀 연하게, 입술 안쪽에만 살짝 이 당근 무스 컬러를, 이 진한 색이 약간 입꼬리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발라줘야지 좀 더 리프팅 돼 보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라서 마르기 전에 샥샥샥샥 이렇게 풀어줘요. 이렇게 하면은 입술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입술색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메이크업은 여기까지 끝이 나고요. 제가 드라이하고 다시 입을게요. 오늘 이렇게 차분한 브라운 계열의 색조들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겨울이 오기 전에 분위기 있는 브라운 메이크업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세요. 안녕!